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4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 또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오페라 라보엠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거기에 나오셨던 그렇죠. 네.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쿨 1위를 비롯해서 다수 국제 콩쿨에서 수상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성악가십니다.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한국 예술종합학교 교수로 또 후진을 양성하고 계신데요. 소프라노 서선영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서선영입니다. 네. 네. 저기 카메라 보시고 네. 또 직접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서선영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네. 먼저 라보엠 얘기부터 해봐야 하는 걸까요? 네, 제가 라보엠을 너무 재밌게 음. 봤고 얼마 전에 또 서울 공연 끝나고 수원에서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틀 전에 저희 네. 팀은 끝냈고요. 네. 네, 조금 사실 오페라 연습이 길어요. 4주에서 6주까지 이렇게 하는데 거의 매일 이제 나와서 연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이렇게 바로 일주일 상간으로 지방 공연까지 있어가지고 마치고 조금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공연 너무 많이 하시지만 네. 또 라보엠도 정말 많이 하는 공연이잖아요. 네네. 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라보엠에 대해서. 네네. 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오페라들 중에 하나가 라보엠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계절적인 것도 있고 또 내용적인 것도 다른 오페라들보다 조금 접근성이 수월하다 보니까 네, 조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네. 오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랑 좀 잘 어울리고 실제로 크리스마스 약간 파티 같은 장면이 네네.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연말 레퍼토리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요번에는 약간 이르게 11월에 하긴 네. 했지만 그래도 이게 보면서 연말이 다가오는구나. 네. 약간 그런 시그널처럼. 생각을. 네. 그래도 근데- 간략한 그래도 스토리와 그쵸. 예, 또 스토리는 뭐 사랑 얘기. 그렇죠. 네. 미미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체적인 얘기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또 이렇게 접근하기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좀 누구나 겪어왔던 우리 젊은 시절 이렇게 좀 완성되지 않은 네. 미완성적인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이 다들 사실 처음 사랑 그렇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투영돼 있는 작품이어서 누구나 보고 이제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네. 두 커플이 나오고 4명의 남자들과 그러니까 2명의 여자가 좀 네, 이렇게 주인공이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미미와 무제따 중에 미미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건강이 썩 좋지는 않은 조금 연약한 네. 폐병 이런 거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쩌면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사랑을 찾아서 그 핑계를 가지고 촛불을 좀 꺼졌으니까 네. 좀 붙여달라고 핑계를 찾아서 이제 로돌포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같은 층에 네. 그 미미가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다락방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오다 가다 하는 걸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막 떠들썩하게 나가요. 그죠. 네. 나가고 나서 로돌포가 그때 혼자 혼자 남아 남아있을 있었을 때. 것 그때를 같으니까 노려. 그 기다렸다가 얼른 가가지고 네. 이제 만나게 되면서 네. 사랑이 시작이 됐는데 어쩌면 미미는 이제 그 전부터 로돌포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네, 네. 혼자 남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마침 로돌포도 이제 미미를 보고 예쁜 거죠.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또 사랑에 네, 빠지게 그렇게 시작되는. 네, 됩니다. 사실 이게 그 뮤지컬 렌트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이 라보엠을 현대 뉴욕으로 가져와서 만든 얘기인데, 그러니까 폐병이 에이즈가 됐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시대 바뀌고 등장인물 이름이나 이런 게 조금 바뀌고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젊은, 그리고 대부분 다 예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예술가들 하지만 돈은 없는 네. 이 사람들의 사랑과 우정 뭐 이런 얘기가 너무, 그게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오페라도 참, 라보엠은 진짜 들으면 이거 어디서 듣던 가락인데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다락방 이제 거기 가서 로돌포가 혼자 남았을 때 가서 이제 둘이서 이제 일단 뭐 통성명을 근데 먼저 로돌포가 수작을 걸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너 왜 이렇게 손이 차니? 그래서 덥석 잡고 네. 허락 없이. 네, 그러니까 허락도 없이. 하지만 이제 미미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대의 찬손을 부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게 테너 아리아고 그 다음에 이제 미미의 아리아가 나오잖아요. 네. 내 이름은 미미. 네. 그 노래 너무 유명한데 네네. 이게 그 전까지는 오겠죠. 영상을 한번 그럼 내 이름은 미미. 먼저 들어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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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공연했던 서울시 오페라단 라보엠 중에서 내 이름은 미미 들어봤습니다. 네. 내 근데 이름은 진짜 미미. 원래 본명은 루치아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왜 미미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어쩌면은 미미가 하도 뭐 가난하고 뭐 이렇게 자기 취미는 뭐 술을 술 넣는 놓고 거라고. 이렇게 좀 조용한 그런 일을 한다는데 호렬단신 혼자 산다고 네, 얘기를 네,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생활은 뭘로 할 것이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장 네. 쉬운 거는 이제 네. 몸을 파는 거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좋게 애둘러서 폐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은 또 성병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그런 안 좋은 일을 하는 여자들을 네.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 미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끼야마노 미미 미끼야모 내 이름이 미미예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끼야마노 난 미미라고 불려요. 그런데 내 바로 이어서 그런데 내 이름은 루치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카톨릭이기 네. 때문에 카톨릭 국가여서 그 나라에 있는 성녀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 자기가 태어난 날에 성녀 이름이 루치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성녀의 이름을 딴 고귀한 이름도 있지만 사람들이 저를 미미라고 불러요. 먼저 이실직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발뺌. 네.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무쨌다가 남자들을 막 이렇게 치마 걷어 올리면서 네. 꼬시는 것 같지만 정말 이렇게 약간 좀 고차원적으로 말로 이렇게 꼬시는 건 미미가 한숨이지 않을까. 미미가 한숨이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냥 가사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음악을 들으면 너무 잘 흘러가 너무 좋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가사를 보다 보면 아 요런 사연이 있는 여자구나. 근데 또 그거를 듣고 또 로돌포는 그래도 또 둘이 예, 그냥 좋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당장 또 커플이 돼서 아주 굉장히 그 오페라 보면서 같이 본 제 아는 사람이요. 아니 20분 만에 저렇게 사랑에 빠지다니. 원래 사랑에 빠진 건 3초. 그래서 시작하고 네. 커플이 됐다. 네. 그렇죠. 원래 그런 예술 작품에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네. 실제 상황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네 그게 물론 3초 그때만 딱 뭐가 일어난 건 아니었겠죠. 그 동안에 이제 뭔가 쌓인 게 좀 네. 있었겠죠. 예, 그런 거를 이제 딱 그 집약해서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앞 장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내 이름은 미미에서 그 저는 이렇게 봄 얘기를 하면서 네. 봄의 태양이 제 거라고 하나요? 네.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음악의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뭐가 이렇게 앞에 쫙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거기가 너무 좋아요. 어. 항상 들을 때마다 감동하면서 듣게 되는데. 음악적으로도 또 텍스트적으로 그 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 전에 처음에 이제 내 이름은 미미라고 불려요. 근데 네. 내 이름은 루치아 이렇게 뭐 얘기를 그죠. 하고 네. 내가 뭐 혼자 살고 이러면서 술을 주저리 놓고,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이 미미의 진심이 아니에요. 네. 근데 마 구안도 비엔로 스트렐로 이 해빙기가 오면서 봄이 오면서 네. 그 봄의 첫 태양은 내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은 미미가 정말로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푸치니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녹일 네. 수 있는 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음악을 거기서부터 풀지 않았을까. 네. 그 전까지는 음악적으로 되게 삐걱대요. 네. 그 특히 솔라미포일 브란소다메 스테사 이 내가 뭐 점심은 항상 혼자 먹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로돌포가 깨제리다만이나 이 네. 아리아를 부르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아리아 말미에 그런데 이제 당신에 당신의 대해서 얘기를 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돌포는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높게 생각하는 시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그런 문학적으로 굉장히 고차원에 있는 사람인데 미미는 사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자기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 되게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 아리아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되게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없는 뭐 희망이라든지 뭐 어떤 시적인 거를 얘기하고 굉장히 조금 허세가 들어가 있는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이게 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네. 내용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 여자가 자기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입을 뻥끗했다가는 너무 미천이 드러날 것 네. 같아서 네. 계속 조심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계속 눈치를 살피고 중간에 더군다나 그 얘기를 해요.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나요? 맞아요. 물어보죠. 네. 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나도 계속 주워서 막 여기저기 들은 말을 막 짜집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네. 나도 그런 시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하신 그 부분부터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다락방에서 보던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자기가 진짜 감명받았던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제서야 합이 맞는 오케스트레이션과 네. 정말 아름다운 선율들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푸치니가 바이올리니스트였기도 했고 네. 여성 편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그 네. 말인즉슨 굉장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죠. 고차원적으로 센스가 있는 사람이어서 여성의 심리도 잘 너무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가 정말 또 드러나는 작품들이 또 다양하게 그래서 그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헤미 네. 조금 특이하게 네, 보헤미안 그냥 이렇게 보헤미안. 돼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또 미미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참 사랑이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금방 3초 만에 사랑에 빠졌는데. 그게 사랑에 빠졌는데. 네. 근데 참, 네, 그게 뒤에 가면 왜 미미가 이제 계속 아프고 그리고 이 계속 싸우고 둘이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로돌포가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질투를 해서 내가 미미가 다른 남자한테 꼬리치고 하는 거 도저히 못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미미가 죽어가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저는 둘 다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로돌포의 이유가 솔직히 뭐랄까. 저는 이해가 예.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췌장암으로 1년 딱 정말 1년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했다면 이렇게 장기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네.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로돌포가 조금 성숙한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끝까지 헌신해 할게. 너가 죽어도 내가 너 옆에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용기를 줬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어렸어요. 모두가. 네. 그의 친구들도 너무 어렸고 미미도 너무 어렸고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쇼크도 받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또 보헤미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겠고 너무 그거 보는 거가 고통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라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어. 나 떠날 거야. 이렇게 그냥 회피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심리.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리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무책임하잖아. 약간 그런 그래도 느낌. 사랑하면 옆에 네, 있어야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을 그렇게, 또 한 가지 네. 또 이유가 네. 자기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죠. 약도 하나 못 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네, 뭐 이런 그러면 미안하지만 원래 너가 그렇게 만났던 돈 많은 할아버지들 같은 사람한테 가서 약이라도 좀 얻어먹어라. 이 마음에서 좀 그냥 내가 떠나주면 그래도 약이라도 얻어먹어서 하루라도 더 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떠나려고 네. 결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되게 슬프거든요. 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둘이 사이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자기 친구한테 마르첼로라는 그 친구한테 하면서 사실은 미미가 죽어가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또 미미는 그거를
엿듣고 있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아, 로돌프가 저런 심정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옆에서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전에도 미미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기침을 막 하고 막 각혈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냥 어머 아픈 정도인 줄 알았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깜짝 놀래요. 아, 그죠. 아이메. 죽어가고 있다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럼 미미는 자기의 병의 그 위중함을 스스로는 모르는 몰랐었던 거였나? 것 같아요. 네. 그럼 의사 선생님한테 좀 잘 물어볼지. 의사에게 갈 돈이 없었지 않았을까. 아, 근데 로돌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 약간 많이 이거는 본 거죠. 이렇게 저렇게 아. 각혈하고 이러면은 아. 얼마 가서 죽더라. 아. 이거를 좀 알았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미미는 워낙 내성적이어서 뭐 그렇게 수놓고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라면 네. 로돌포는 막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고 네, 친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들은 소문 뭐 얘기거리 특히나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 플러스 그런 굉장히 면에서. 그 네트워크가 많아서 네. 뭐 그렇게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그런 성병 내지는 폐병으로 맞아요. 죽는 사람이 예, 많았대요. 많았다고. 예, 그래서 저렇게 얼마 안 가다가 죽는다더라를 알았을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이건 웃기지만 들으면서 아, 의사 선생님이 미미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고 로돌프한테만 얘기를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자의 네. 가족한테만 네, 네, 얘기를 네. 같이 온 사람한테만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라보엠을 볼 때마다 이제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여러 번 보니까 이거는 왜 쟤는 모르지 이러면서 자기 병인데. 네, 자기 병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슬퍼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딱 되게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추운 겨울에 헤어지는 건 정말 슬프다. 옆구리가. 네, 헤어져도 우리 따뜻한 봄에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추울 때는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듣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 실제로 그 겨울을 같이 쭉 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막에서 이제 무제타가 이제 다시 이 친구들에게 돌아오면서 미미가 이렇게 막 거리에서 막 헤매고 네, 추운데 네, 막 네. 이렇게 그러니까 떨고 그때는 있는 걸 겨울이잖아요. 봤다. 네, 봤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길에 이제 자기는 다급하게 이제 뭐 자기가 이렇게 계단에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잠깐 헤어져 있었지 않았을까 네, 네. 싶어요. 그리고 봄이라고 어찌됐든 조금 따뜻해졌다고 의상도 사실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겨울옷에서 뭐 어떤 프로덕션은 조금 화려하게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돈 있는 사람한테 갔다 왔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네, 네. 도움을 받았다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좀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더 화사하고 약간 가벼워진 질감의 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해요. 들어와서 로돌포 내가 여기에 이제 머물러도 되냐라고 허락을 구하는데 로돌포가 영원히 있어도 된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렇지만 굉장히 추워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날씨는 따뜻해졌으니까 그러면 봄인가요? 그때가?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무제타 네. 옷도 바뀌고 네. 뭐 친구들은 막 확 바뀌진 않았지만 무제타 옷이 조금 더 네, 네. 가볍게 바뀌어졌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죽음을 앞두다 보니까 이게 네. 몸이 좀 네, 네. 아빠도 그렇게 추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만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다시 또 그 친구들이랑 다락방에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한 1년이 조금 넘게 지난 상황일까요? 확실히 뭐 몇 달, 뭐 몇 네, 년 네. 이렇게 지정이 지문에 돼 나오지는 있지는 않은 않고. 것 네, 같고요. 네. 그런데 뭐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미 뭐 그 산막에서 뭐 피를 토한다라는 네.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몇 달 안 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가을 정도에 겨울이 오기 직전에 헤어지고 네. 그 다음 해 봄이 오기 직전에 이렇게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일막의 미케아마노 미미를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던 그 봄. 봄에 대한 그 갈망을
결국에 4월에 태양을 네.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 4월이 된 걸 보지를 못하고 네. 죽죠. 아휴, 슬퍼요. 네. 그러면 그쵸. 그러면 1년이 아니겠네요. 그 몇 달 만에 죽었겠네요. 그쵸. 그 다음 4월이 오기 전에 전 죽었다고 믿거든요. 근데- 너무 짧은데 그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일단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해는 그 겨울은 지나가고 그래도 한번 봄 여름은 보내고 가을쯤에 네, 헤어지면서 아유 겨울에 헤어지는 거는 너무 슬퍼요. 그 국장님 봄에 바램 아니시가?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타임라인이 그러면 1년 아닌 것 아니에요. 같아요. 그냥 네네. 몇 달인가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보면 이제 그 크리스마스 마켓 우리가 네, 네. 이막에서 보이는 모뮤스 카페 네. 그 장면이 보통 이제 그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한 달 정도 전부터 서거든요. 그 장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11월 그 즈음에 11월 만나서 네. 그래서 그 4월의 태양을 보기 전에 죽지 않았을까. 그래요? 네. 더 슬퍼지셨어요. 아니 근데 왜 만나가지고 그 겨울에 헤어지는 건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그런 겨울도 다 안 보낸 거네요. 그럼 뭐 한두 달밖에 안 있어요. 네. 거네. 그래서 제가 또 추측건데 네. 너무 그렇게 짧은데요. 촛불을 가지고 갈 네. 수 있었던 용기가 이게 사람이 평소에는 그렇게 용기가 안 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되면 철판을 딱 깔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막에 아직 우리가 사막하지 않았지만 사막에서 그 로돌포에게 그러니까 정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하기 직전에 너무 아름다운 선율로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네네, 나오는 네. 그 부분에서 로돌포를 딱 껴안고 이렇게 막 포옹도 하고 네, 키스도 네. 하고 이러는 그 장면에서 제가 이제까지는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채식주의자를 읽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몽고반점 거기에서 네. 그런 어떤 조금 좀 민망한 씬이 나오잖아요. 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이게 어쩌면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나가도록 잠든 척했다고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둘이 잠시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잠든 척할 정도로 그 시간이 소중했다면 그렇게 미미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로돌포가 키스해 주는 걸 받고만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되게 훨씬 더 그 채식주의자에서 영감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문세훈 씨한테도 좀 그런 책을 주면서 읽어라.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연주까지 네. 못 읽었고 그 친구는 네. 그냥 좀 이러지 않았을까. 마지막이어서 정말 그래서 더 미미도 그런 격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내 마지막 사랑이다. 네. 네, 그런 생각으로. 네네. 네. 그럼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짧은 사랑이었네요. 그렇구나. 네. 진짜 죽기 바로 직전에 네. 만난 찾아가서. 사랑이네요. 네네. 네. 제가 왜 근데 그게 렌트에서는 네. 시간이 아, 걸리나요? 그 다음 해로 다시 가서 작년 요맘때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나오거든요. 렌트에서는 그게 그 다음 해로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영향도 있나 봐요. 네. 굉장히 짧은 사랑이었네요. 로돌포 너무한데요. 얼마 있지도 않고 어쨌든 네 근데 뭐 뻔히 얘기를 알잖아요. 저기 미미는 죽을 거 알고 네. 있고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보면은 슬프다 정말.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음악의 힘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설명을 들으니까 더 슬프네. 그렇죠. 네. 네. 봄에 헤어지자고 하더니 완전 빠져 계시네요 지금. 나 뭐해. 그럼
나보엠 그 약간 하이라이트 네, 네, 장면들 네, 모아놓은 거 네, 네. 네, 그걸 잠깐 보고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라보엠 하이라이트 네. 영상 보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주 아기자기한 예. 아이들도 많고 막 음, 그 와중에 이제 그 3초 만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밥 네. 먹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뮤제타, 다른 또 여성이 한 명 있는데 뮤제타가 나타나고 그 뮤제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로돌포의 친구인 마르첼로의 전 애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 여자친구이기는 한데 또 만났다 헤어졌다 그렇죠. 만났다 헤어졌다 계속 그렇게 예. 반복.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간에 얘기를 하거든요. 산막에서 그 무제따도 여기에서 노래하는 거 가르쳐주고 네, 있고 네. 그래서 뭐 화가인 마르첼로 친구의 그렇죠. 조금 어쩌면 또 급이 맞는 또 네, 노래 네. 선생님이지 그렇죠. 예. 않았을까. 성악가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막 삶을 좀 자유롭게 좀 즐길 네. 수 있는 그런 네. 좀 신여성 네.
그러지 않았을까. 약간 빨간 드레스 입고. 네, 아.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잠깐 사귀었던 다른 애인을 이제 차버리고 네. 다시 마르첼로랑 음. 만나는 그런 얘기인데 뒤에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날씨가 조금 추운데 거기서 뭐 헤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봄에 헤어지자 이렇게 겨울에 말고. 네. 근데 저 때 이제 미미가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 네. 실제로 이제 미미가 죽는 죽을 장면 때. 네, 그렇게 끝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뻔한 얘기고 저 되게 여러 번 봤는데도 네. 불구하고 볼 때마다 이렇게 보게 돼요. 진짜. 네. 라보엠 참 잘 쓴 오페라. 네. 네. 푸치니가 진짜 그냥 사람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네, 네. 음악이. 네. 그리고 네 텍스트는 사실 그냥 이제 가사 이제 대사가 나오면 이제 자막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또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따로 공부를 하시는 그쵸. 거죠? 저희가 네. 이탈리아어, 그러니까 지문 텍스트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일단 대학교에서 1학년 때 네. 이탈리아어 딕션이랑 간단한 이제 사실 이탈리아어는 대학원 과정에서 사실 네. 배우고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고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 공부를 했었고 네. 또 대부분 이제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시는 친구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노래하시는 분들한테 이탈리아어는 가장 기본이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네. 레파토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일 먼저 접하는 언어여서 또 따로 공부합니다 저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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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라보엠 얘기하다 보면 밤샐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또 얼마 전에 또 음반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예, 그것도 잠깐 얘기해 주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유니버설 뮤직이 네. 이제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학기당 한 프로덕션 이렇게 CD를 발매를 하고 있는 네.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차례에서는 성악가에게 돌아와서 사실은 지금 계신 양기준 선생님까지 3명이 이렇게 한 CD에 담겨 나왔어야 됐는데 네. 양기준 선생님께서 그냥 너희 분량을 더 늘리거라 그래요? 네.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네. 예, 지금 홍혜란 홍혜란 선생님과 네, 제가 네. 함께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성이 그러니까 소프라노 두 분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따로 녹음을 다 하신 거예요? 네, 따로 했습니다. 부천 아트센터에서 따로 24년 3월 달에 네.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마스터링이랑 거쳐서 네, 이제 11월 말에 나왔죠. 나온 지 얼마 안 됐군요. 네네. 제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네. 꼭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계속 이게 주로- 한예종이랑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작업인가 네네,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레파토리는 주로 오페라 아리아예요? 아니에요. 그 조금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CD 요새 사실 CD를 잘 안 듣잖아요. 차에서도 그냥 그렇게 CD 듣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플레이어 자체가 예, 잘 없고 듣는 게 차 안인 것 같아서 아. 그렇게 막 뭐랄까 드라마틱하고 좀 너무 고음이 이렇게 나오는 곡들보다 조금 잔잔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가 좋겠다라고 이렇게 네. 저는 접근을 했고 홍 선생님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홍 선생님 같은 경우는 슈만의 연가곡이랑 쿠아츠파일 네. 곡을 준비를 했고 저는 슈트라우스 연가곡 하나랑 네. 그리고 레스피기의 일드라몬토라고 저녁 해질 무렵 이런 제목의 네. 약간 원래는 실내악이랑 같이 해야 되는 곡인데 네, 피아노랑 피아노 같이 반주로. 네. 했습니다. 피아노는 누가 해주셨어요? 홍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태양 피아니스트가 정태양 씨. 했었고 네. 저는 이영미 피아니스트가 같이 네. 함께 협업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차서 차 안에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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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네. 콩쿨 뭐 콩쿨이요? 우승하셨던 얘기 저는 같은 것도 그때 들어보고 기사를 싶은데. 썼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박종민 씨하고 네네. 나란히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맞아요. 아. 5명. 했어요. 네. 네. 그때 손여름 씨가 2위를 했고 네네. 조성진 씨가 3등. 3위를 했고 그리고 2011년이네요. 네, 2011년.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씨가 아 맞아요. 이 바이올리니스트 아, 이지혜 진짜 씨도 수상을 많으셨구나. 했었고 예. 그때 그래서 그때 뭐 기사 쓰느라 힘들었어요. 저 휴가였는데 나왔어요. 아. 갑자기 선배 나오셔야 되겠어요. 아. 너무 상을 많이 타셨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그 약간 그 공산 정권에 네. 좀 아름아름 약간 그 돈 이렇게 스폰서 많이 네. 해주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상 타고 사실 그래서 네. 제가 뒤셀도르프 학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러시아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거기 그 나가지 말라고 나가봤자라고 그래요? 약간 이렇게 어차피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남자 성악 같은 경우에 남자 20명, 여자 20명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래서 뭐 놀러라도 가지라는 마음으로 사실 간 거였고 그렇게 막 우승을 할 거를 목적으로 사실 간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였는데 그때 이제 발레리 게르기예프 네. 마이스트로가 심사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네. 우리는 무조건 투명하게 이 오명을 벗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등수대로 점수대로 정확하게 하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거 입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랬구나 네. 그때. 네. 그래서 게르기예프 때문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뭐지? 아니, 너무 좋았죠. 저는 네. 뭐 휴가 반납한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네, 기쁜 마음으로. 네. 어차피 저 그때 밤을 거의 샜어요. 네, 시차 때문에도. 네. 그 콩쿨이 굉장히 다른 콩쿨도 많이 있지만 이때 이 차이콥스키 콩쿨에 우승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한국 분들에게 조금 그렇게 좀 네. 뭐랄까 좀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그쵸, 왜냐하면 네. 정명훈 선생님께서 이제 네. 피아니스트로 살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내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했었었거든요. 처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차이콥스키 그 콩쿨. 카퍼레이드 하는 콩쿨 약간 네.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성악 부문만 보면 제가 2010년에 우승한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비냐스 네. 콩쿨이 네. 사실 성악 콩쿨에서는 제일 제일 권위 있다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네, 성악 콩쿨 많이 나가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콩쿨들이 그렇게 있다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오페라 극장에 캐스팅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콩쿨들이 있다 하는데 이제 차이콥스키 콩쿨은 또 워낙 한국에서는 또 그게 약간 상징적인 네. 여기 좋은 콩쿨이야 네, 그런 게 네. 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더 좀 중요하게 네. 생각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러고 이제 바젤 극장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네. 스위스에 있는. 네. 네. 그때는 사실 그 차이콥스키 우승하기 전에 제가 오디션을 봐서 네. 가게 된 거여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düsseldorf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2010년이었어요. 그때 네. 비냐스 콩쿨 하고 나서 네. 그 그리스에 제가 아테네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를 나갔었는데 네. 거기에서 바리톤 이은광 씨를 만나게 네. 돼서 네. 이은광 씨가 이제 자기네 극장에 바젤에 계셨죠. 루살카랑 미카엘라를 뭐 찾고 있다 이렇게 카르멘의 얘기를 해서 미카엘라요? 그래서 그 오디션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케이 이렇게 아무 그런 부담감 없이 이렇게 했는데 하필 그 잡힌 날짜가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교 오페라를 수녀 안젤리카를 하고 있었던 네. 정말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날 공연이고 토요일 날 공연이었는데 금요일이 오디션이어서 네. düsseldorf에서 바젤까지 5시간 반 정도 걸려요. 차로요. 기차로 기차로, 이체로 그렇게 걸려가지고 가면 거기 가서도 노래 잘 못할 것 같고 돌아와서도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이은광 씨께 이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니라고 무슨 이거 소리냐. 얼마나 귀한 네. 기회인데 그걸 날리냐고 무조건 오라고 이렇게 좀 되게 강권을 네, 하셔가지고 근데 너무 고맙죠 저는 그때 저였으면 진짜 안 갔을 텐데 그게 중간에 그렇게 다리 놔준 사람 입장을 헤아려서 간 거였는데 네. 그게 저의 너무 오페라 인생에서 너무 큰 전환점이 됐고 기회가 됐었으니까요. 네. 네. 이은광 씨도 여기 출연하셨던 네. 적이 있는데, 아, 네. 네. 근데 그 유럽에서 오페라를 하게 되면 되게 연출가들이 굉장히 좀 새롭게 연출하는 그런 작품에 그 출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힘이 들 때도 있다. 네, 그런 네.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네, 네, 네. 네, 어떠셨어요? 그래도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 만났고요. 그래도 그런 요구를 하는 거에 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가수들을 이해시키는 게 사실 연출가거든요. 네, 직업이. 그래서 저는 되게 즐겁게 재밌게 했었어요. 네. 다양하게 시도하고 또 코스튬도 뭐 굉장히 그 클래식으로 입었었다가 완전히 현대적으로도 네. 입었었다가 이렇게 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루살카루 바젤에서 데뷔를 하시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는 진짜 별로 공연 한 번 그때 초연을 국립오페라단에서 했는데 네. 그게 2016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때도 출연을 하시고 네. 그러면 해외에서도 데뷔를 루살카로 네. 하시고 한국에서도 또 그 작품으로 데뷔를. 데뷔를 하시고 네. 되게 중요한 작품인데 자주 공연되지는 않고 네. 그죠. 네. 저한테 너무 특별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루살카는 그럼 언어가 체코어죠. 네. 네. 그러면 그거 따로 공부를 하셔야. 그러니까 예. 언어 코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보문자- 만약에 이제 네. 한국에서 그거를 했었으면 네. 뭐 어떻게든 또 체코 사람을 구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겠죠. 네. 했겠는데 이제 극장에 있으면 좋은 점이 이제 뭐 체코어를 하든 프랑스어를 하든 이제 코치들이 다 붙어서 정말 이렇게 1대1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공부를 시켜주니까 네. 극장 하우스 안에 있는 장점은 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거. 네. 그럼 그때 체코어를 처음 해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송투더문이라는 아리아는 이제 공부를 했지만, 네, 그 전체를 공부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또 그때 야나책 작품 카티아카마노마라고 또 체코어 네. 작품이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 작품을 체코어로 된 네. 것을 공부를 하면서 체코어 읽는 거, 그러니까 딕션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네. 네. 루살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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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국립오페라단에서 2016년에 하셨던 거 그 송투더문 달에게 바치는 노래. 그 영상이 있는데 네. 그럼 그걸 잠깐 또 보겠습니다. 네. 네. Ave
보자기 루살카 중에서 달에게 바치는 노래. 네. 들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서 특히나 더 이렇게 접하기 힘든 작품이긴 그러니까요. 한데 네. 사실 내년 3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계획이 돼 있어요. 콘서트 오페라로. 아, 그래서 콘서트 오페라로요? 네, 아.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그때 와주시면 그렇구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직 말하면 안 되는 아.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마 다들 기다리시는 분이 나오시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볼 기회가 네. 있어서 다행이네요. 와주실 네. 거죠? 네. 그러면 참 많은 오페라를 출연하셨는데 어떤 공연이 제일 좀 인상에 남으세요? 제가 사실 이제 뭐 말하자면 프로로 돈 받고 그 데뷔한 거는 루살카였지만 그 제가 düsseldorf 학교에서 이렇게 처음 한 작품은 피가로의 결혼이랑 수녀 안젤리카였어요. 아, 네. 수녀 안젤리카가 좀 감성이 저랑 좀 맞아요. 그래요? 약간 예. 그래서 사실 2년 전이었죠. 네. 그 스코티시 오페라라고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오페라단에서 제가 외투와 네. 수녀 안젤리카 그리고 자니스키키 이 세 개가 네. 있는 일트리티코 네. 푸치니 작품이죠. 이거를 제가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때 2010년에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수녀 안젤리카를 하게 되고 그리고 2023년 네 그때 이제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안젤리카는 정말 내가 이렇게 코드가 너무 딱 잘 맞다라고 네. 생각한 작품이었어요. 네. 그것도 한번 또 수녀 안젤리카도 한국에서는 별로 공연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전혀 뭐 한다는 네. 소식도 없고 네. 뭐 들어오지도 않고 네. 어떤 부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 제가 약간 좀 여주인공이다 보니까 죽는 그 역할을 많이 해요. 네. 네. 다른 역할들은 아니구나. 자살 장면이 좀 많기는 하네요. 근데 네. 다른 것들은 좀 약간 단번에 죽어요. 뭐 네, 버터플라이도 이렇게 그냥 할복한다든지 네. 뭐 토스카도 그냥 한 번에 뛰어내려서, 뛰어내리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안젤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이 약초 제조하는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독약을 마시고 네. 뭐 로미오 줄리엣처럼 약간 그렇게 하는데 이 죽어가는 장면이 거의 한 7분 정도 오케스트레이션이 나와가지고 그걸 그냥 꼴딱 끝 이게 아니라 네. 그 죽어가는 그 오. 과정을 보여줘야지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봤던 게 발레에 나오는 이제 줄리엣이 독약 먹고 죽어가는 그런 거를 정말 그 사람들은 몸으로 표현해야지 네.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순간에는 노래 없이 몸으로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도 발레를 좋아하지만 발레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여자가 자살하는 이유는 이 여자가 귀족 집안의 여자인데 네. 이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해서 와서 집안의 수치다. 그래서 네. 아기는 가톨릭 국가니까 아기는 어쩔 수 없이 낳았지만 수녀원으로 쫓겨나요. 네. 쫓겨나고 그래서 아기가 잘 크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7년이 지난 후에 이모님이라는 그 거의 공주님급이 되는 네. 이모님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너 받을 재산 다 포기각서를 써라. 그래서 알겠다. 그건 다 괜찮은데 내 아기는 잘 지내냐 이랬더니 벌써 2년 전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충격을 받고 얘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떨어져서 고통받을 동안 그 아이의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네. 아기는 내 얼굴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은 거가 너무 한스러워서 약간 그런 한탄이 섞인 그런 거에 좀 제가 잘 맞나 봐요. 그래서 그런 아기를 그리면서 이제 자살을 하는 내용이에요. 또 얘기를 들으니까 네, 비극이 많아요. 그렇죠. 오페라가 비극이 네. 많아요. 진짜. 특히 제가 목소리가 조금 비극에 조금 더 잘 맞아서 희극 오페라는 거의 네. 해본. 그래서 수녀 안젤리카가 네. 가장 그때 인상에 남은 네, 네, 네. 공연이었고. 네. 그러면 많은 배역을 하셨는데 이게 내가 지금 수녀 안젤리카도 말씀하셨지만
또 나는 이 배역이 너무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또 음악적으로 또 조금 더 네. 편하게 맞는 건 또 토스카. 토스카. 네. 네. 좀 공교롭게도 다 푸치니 작품.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베르디, 푸치니 이쪽이 조금 더 잘 목소리에 맞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토스카도 자잘하고 네. 뛰어내려서. 네. 네. 저 작년에 서울시 오페라단에서 투란도트 할 때 류로 아, 네. 출연하셨잖아요. 류도 또 자살. 스스로 아유 이렇게 비련의 여인을 계속 무대에서 계속 이렇게 네. 재밌어요. 네. 연기는 그럼 어떻게 좀 신경을 써서 하세요? 그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연기도 노래하는 거 못지않게 이렇게 네. 표현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K 드라마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도 굉장히 이제 좋다는 작품만 굉장히 많이 챙겨보고 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작품들을 막 여러 번 보기도 하고 네. 영화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많이 힌트 얻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레를 발레. 많이 보려고 네. 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어깨 움직임이라는 정말 손동작 하나에서도 그분들은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네. 끝까지 표현하려는 그거를 보고 좀 많이 제가 네. 그래서 김기민 씨 나온 영상 보고 나도 나가야지. 김기민 화이팅! 저희 후배거든요. 네. 맞아요. 네, 발레 그 생각은 못했는데 진짜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표현하다 거니까 네. 대사는 없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그때 뭐였지? 그것도 국립오페라단이었는데 일트로바토레 할 때 거기 나오시는데 보다 울었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 우셨던 장면 어딘지 알겠어요. 다몰술라 이거 끝나고 아리아 네. 끝나고 울으셨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이 한 거의 1분이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수녀 안젤리카에서는 7, 8분 정도 된 게 레인지가 크죠. 그래서 참 네, 오페라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구나. 네.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 걸로 보면 네. 항상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막 얼마나 더 아름답게 이거보다 얼마나 이 상황에 맞는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이 돼서 전달을 할 것인지 그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어서 네. 아마 또 그렇게 잘 봐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들었는데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악하셨다고. 네. 네. 좀 늦었어요. 네. 부모님이 이런 쪽 전혀 모르셔가지고 주변에 뭐 음악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안 계셨고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선리에도 전혀 없고 집안에도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창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제가 혼자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가가지고 돼서 이제 이걸 하겠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근데 오히려 시립 단체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월급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 꼭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녔었고 그게 언젠데요? 제가 5학년 때부터 5학년 때. 5학년 때부터 중1 때까지 월급을 받으셨다. 네 프로 5학년 때 이미. 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노래하는 게 좋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네. 모르겠어요. 그게 뭐 약간 천직인 건지 저한테 주어진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노래하는 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땐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가끔 되게 내성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기도 네. 하는데 네. 그런 내성적인 와중에도 왜 노래 시키면은 막 잘하고 그러고 네. 나서 쭈뼛쭈뼛 이렇게 네. 그랬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 어린 나이에 직접 찾아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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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성악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본 성악가라고는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이셨던 네. 분 한 분. 네. 근데 그분은 그러면 창원시 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명인 거잖아요. 네. 성악가. 그러면 네. 그 한 자리만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저걸로 어. 이게 생활이 되나? 어릴 때 그런 네, 생각을 생각을 하셨어요.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거의 미래는 뭔지 그래서 좀 모르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네. 그냥 노래는 되게 좋은데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예고는 결사반대를 하셨고 왜냐하면 아. 집이 창원이다 보니까 가려면 진주에 있는 경남예고나 네. 부산에 있는 부산예고를 가야 부산예고. 되는데 네, 거- 그럼 집을 떠나 있어야 되니까. 그거가 또 저도 사실 엄두가 안 났고 근데 보내달라고 그냥 뗐었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아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접었죠. 접고 네. 이제 그냥 인문기획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이제 네. 고등학교 내도록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중학교 때부터 매년 경상남도에서 주최하는 뭐 그런 음악 콩쿨 네. 이런데 매년 나갔어요. 매년 1등하고 아. 몇 명 안 나왔거든요. 한 네. 3명? 3명에 항상 1등. 네, 1등입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서울로 콩쿠르를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때가 먼저가 숙명여자대학교 콩쿠르이 있었고 네. 또 경희대학교 콩쿠르이 있었고 어. 그래서 제가 뭐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맨날 그 3명 나오는 데서 1등 해봤자 이건 네. 아니다는 걸 알고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부산만 가도 부산 예고 애들은 막 다 서울대 뭐 서울로 다 학교 가고 그러니까 그때 저 레슨 선생님의 목표는 네. 제가 대구 쪽 학교만 가도 이건 아. 선방했다 아. 이렇게 하실 정도였으니까 네. 그냥 근데 제 목표는 창원대였어요. 네. 아, 창원대만 동네. 들어가면 좋겠다. 네. 네. 4년제 네. 왜냐하면 성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셨어요. 모르고 네. 이래서 처음으로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콩쿠르를 나가게 됐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본선에서 안 됐나 아니면 상을 못 탔나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인문계는 학교 빠지는 거 극도로 꺼려하거든요. 그죠. 면학 네. 분위기 흐린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되고 나서 또 이제 경희대학교 거기 나간다 그러니까 학교 싫어하죠. 나가지 말라고.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거 내가 이제 준비했고 이건 진짜 꼭 나가고 싶다 해서 이제 억지로 우겨서 나갔는데 그래서 1등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자신감을 얻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작곡가 출신이셨어요. 오. 음악 선생님.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학교가 있다. 어. 우리 학교가 인문계여서 서울대를 한 명 더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만 이 학교를 가는 게 더 영광스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학교에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워낙 좀 지금도 소문이 그렇지만 워낙 미친 애들이 간다. 네,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다. 네, 한예종은 소문이 정말 나 있다 보니까. 선택과세가 갈수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그냥 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를 시험을 보고 사실 제가 수능을 보기 전에 합격 발표가 네. 났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입시를 하지 그쵸. 않고 네, 입시가 다르죠. 다른 네네. 대학교랑 이제. 그랬는데 네. 이제 제가 등록금 영수증 고지서가 왔는데 1등으로 됐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금 영원. 오, 그러니까 3명밖에 안 되는 데서 1등 하셨다고 하니까. 네, 1등이었어요. 아, 네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고 네, 어릴 때부터. 네. 네. 정말 좋아했어요. 네.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 막내 동생이랑 8살 차이 나고 제가 빠른 년생이어서 학년은 9학년이 차이가 네. 나는데 막내 동생이 처음 배운 말이 네. 피아노 그만 치라고. 네. 피아노 그만 치고 공부해라. 이 말을 먼저 배웠을 정도로 네. 종일 피아노 치고 막 종일 노래 연습하고 그러고. 지금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 피아노 그만 치고 공부해라는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 네네, 따라. 그걸 하도 네. 많이 해서 네. 그 동생분은 지금 작곡가 공부. 진짜요? 네. 어머. 피아노 그만 치라부터 배운 분이 네, 피아노 치고 있어요. 피아노를 쳐야 되는. 네. 그렇구나. 네. 그럼 결국 음악가가 없는 집안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
저를 시작으로. 하시고 네. 동생분도 하시고 네. 재밌네요. 네,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베르디의 운명의 힘 중에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 네, 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베르디 운명의 힘 주여 평화를 주소서 들어봤는데 언젠지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에 헬싱키에서 열리는 미리암 헬린이랑 콩쿠르의 네. 본선 영상입니다. 네. 오래전이네요. 네네. 네. 그러게요. 시간 빠르네요. 네. 그러니까 푸치니 많이 하셨고 베르디 네. 또 하시고 아직 안 해봤는데 이 역은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네. 제가 꿈의 롤로 생각하는 게 슈트라우스의 살로메라는 역을 꼭 해보고 싶어요. 그거 춤도 춰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죠? 맞아요. 네. 맞고 그것도 진짜 이 보통 약간 광기가 아닌 게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요한의, 요한의 그 잘려진 목을 은쟁반에 들고 막 사랑한다고 키스를 퍼부으면서 완전히 보셨어요? 아니, 너무 빠져들어서 얘기 들었는데 제 네. 표정이 어땠을까요? 쟁반에 뭐 올려져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거기에 또 네. 키스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악가가 네. 있어요. 마리아 에빙이라는 그 약간 흑인 얼굴을 네. 가진 그 혼혈 소프라노인데 그분이 아마 한번 기회 되시면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연기의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네. 분이에요. 네. 정말 그 완전히 눈빛이 이렇게 진짜 바뀌어서 광기. 네. 그런데 자기가 미쳤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 순수한 광기. 그래서 그거에 플러스 정말 그 사랑하는 걸 표현하면서도 너무 그 사랑이 지나서서 정말 자기가 울면서 하는데도 노래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으면은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네.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빠져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연기도 엄청나게 네. 잘 하시는 분이 예, 하셔야 되겠네요. 네. 예. 참. 근데 오페라 가수한테 참 요구하는 게 많네요. 그렇게 치면 그런 것 진짜. 같아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인물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물이 되면 일로 가도 미미가 되고 일로 가도 미미가 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다 미미가 되는데 그 인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일로 가도 아니고 절로 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캐릭터가 내재화돼서 그게 자기 자신이 소화가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동선이나 뭐 어떤 뭐 연출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술적인 네. 그런. 네. 네. 근데 그런 연기를 따로 배우시기도 하나요? 네, 학교에서 오페라 클래스라고 네. 2학년 때부터 3학년 이렇게 2년 4학기 동안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극장에 있었다 보니까 저희 극장이 그 특히나 그런 샤우슈필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극적인 요소, 그러니까 연기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극장 중에 하나여서 네. 극장에서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를테면 극장에서 배운다고 하면은 그 연기 뭐 어떻게 따로 뭐 강의가 클래스가 있나요? 있는 건 어떤 식으로? 아니고요. 네, 네. 그 이제 우리가 오페라 연습을 하는 중에 중에, 이제 연출자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아. 저희 극장이 또 특별히 이제 실험 정신이 이렇게 특출나신 네. 연출가들 그리고 정말 또 이렇게 좋은 연출자들이 많이 오셨어서 네. 그분들이 주는 팁 그러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여주면서도 너무 연기를 또 잘 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더블 캐스팅 뭐 많게는 3 캐스팅일 네. 때도 있는데 그 같은 다른, 역을 하는 네, 다른 네. 사람들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저희 극장에 스베틀라나 이그나토비치라는 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그 친구 연기하는 거 보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고 같이 맞아요. 같은 역할을 하면서 거울 효과로 네. 이렇게 배울 네.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면 너무 이 연출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고 너무 새롭고 이상하고 힘들어서 진짜 그런 기억 나는 작품 혹시 있으세요? 제가 함부르크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카티아 카마노바라는 그 야나책 작품을 하게 네. 됐었는데 네. 그때 그 세트가 이렇게 박스처럼 이렇게 된 세트였는데 네. 마지막에 이 바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높이까지 있어야지 되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좀 버텼어야 됐는데 제가 잘 그렇게 그런 거 안 무서워하고 놀이기구도 되게 잘 타는데 그때 손발에서 땀이 나는 거를 처음 느껴서 그때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덜 높일 수 없냐. 그러니까 정말 까딱하면 그러니까 굴러 떨어질 정도로 되게 높이 이렇게 그래요? 경사지게요. 네. 경사지게 그리고 발이 어디 이렇게 서포트가 안 되는 그럼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서 있는 네. 그래서 너무 무섭다. 그래서 좀 이렇게 덜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우리가 시도를 해보고 네. 그래도 안 되면 해주겠다 이랬는데 제가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해냈거든요. 결국에 그랬더니 안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여서 네, 근데 그때 좀 많이 무서웠어요. 근데 그건 좀 안전상의 네. 그러니까요. 네. 쭉 미끄러져서 내려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쭉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될 그 정도로요? 안전장치가 있어야죠. 없었었어요. 그러면. 어머. 네. 그래서 발에 땀이 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서 있었지 않았을까. 아예 정말 그러면 그냥 쭉 말랐으면 미끄러-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어제 생각만 해도 그렇구나. 힘드네요. 오페라 조금 가수가. 그래요. 그래서 무대에서 사고로 네.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합창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같이 이제 무대 서시는 분들이 그런 걸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보니까 네. 조금 불감증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조심해요. 왜냐면 그렇게 돌아가신 선례도 많이 알고 네.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아무리 멈춰 이렇게 해도 이게 금방 세트들이 그죠. 무게가 있다 보니까 네, 그게 네. 멈춰지지도 않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네. 되게 조심하는 편입니다. 아니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3D 극한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무서워. 그래서 그 공연은 잘 네, 끝나고 잘 좋은 평가를 끝났습니다. 받고 네, 했었던 거예요. 네. 네. 그것도 그럼 현대적으로 연출한. 네, 현대 연출이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왜 레지 테아터라고 네네,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요즘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이 못 보고 아직은 그냥 전통적인 그냥 원래대로 하는 거를 많이 하시는 것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같아요. 그냥 네. 전통적인 거 기반에 약간 코스튬만 조금 네, 현대적으로 네. 하는 정도로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이 정도가 전 좋은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층도 다양하고 이미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그죠. 오페라를 네. 경험해왔기 때문에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꼬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라는 게 되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제 오늘 만약에 극장에 가면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다 네. 보면 이제 너무 이런 엉뚱한 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불필요한 그런 시도들을 했을 때 굳이 이렇게 그런 연출자 노트를 사실 모든 관객들이 보고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는 연출들은 피드백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도. 그거는 근데 한국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독일이나 아니면 유럽이라면 그런 연출도 많이 하면 하죠. 좋다. 네네. 많이 하는데 그기도 이제 많이 나뉘어요. 그게 네. 이제 좋게 평가가 됐을 때는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그렇죠. 안 좋은 네, 거는 진짜 네. 연출자 나오면 부 막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또 좋아해요. 네.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을 흥분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직접 막 이렇게 야유를 받고 받아요. 야유를 받아요. 근데 그 야유가 그 가수의 노래에 대한 야유가 가수한테 아니라 아니고 네, 연출자 그냥 전체 네네. 그 연출에 대한 그렇게 막 바꾼 걸 레지 테아터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되게 좀, 연출을 새롭게 전혀 다른 것 이렇게 못 근데 보던 사실 스타일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음악과 대본을 바꾸는 건 아닌데 무대와 뭐 무대와 이런 이런 상황을 바꾸니까 네. 거기에 잘 어울리게 하려면 사실 그 되게 쉬운 일은 네, 아니겠다 네, 싶어요. 네. 그럼 해본 중에 이거는 그렇게 바꿨는데 좋더라 하는 게 제가 해본 것보다 올해였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 정구 선생님이 작년이었나 나비 부인요? 네. 네.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래요? 저는 네. 그러니까 LED를 쓰시다 보니까 색감도 무한정으로 쓸 수가 있고 무대도 계속 변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라고 하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적으로 이렇게 딱 하나 세워놓고 끝. 약간 이렇게 막 변하면 하나 정도 변하는 정도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제작비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좀 한계성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고 이제 막 중간에 뭘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정고 선생님이 그 LED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를 보고 저는 너무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약간 뭐 2060 몇 년 막 그렇게 갔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특이한 동작이라든지 인사법이라든지 이런 거 한 것도 저는 굉장히 납득이 가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거 나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던 춘추상. 아쉬웠던 작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정구 선생님 그거 끝나고서 바로 출연하셔서 얘기하셨었어요. 정말요. 저는 정말 재밌게 옷도 너무 예뻤고 그러니까 무대랑 의상이랑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근데 사실 나비 부인이 약간
그대로 하면 사실 요즘 현대 관객들한테 특히 좀 약간 아시안들한테는 반감이 네, 있을 수 있죠. 좀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런 시도들이 전부 다 잘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맨날 똑같은 걸 하는 것보다는 또 좀, 계속 예, 시도를 하다 보면 시도를 또 더 하면 좋은 좋을 것 같다, 아이디어가 이런 생길 수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정고 선생님 그때 그 아이디어랑 저는 그 아이도 실제로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모니터로. 신선하다고 저도요. 느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 애기 얼굴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 더 현실감이 있었고 그 아이가 그 챗GPT가 그린 아, 아이라고. 그때 얘기하셨었어요.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실제로 있는 어떤 아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만든 아이인데 사실 저 그거 보면서 거기 그걸 하느라고 어린 아이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나와요. 참 되게 내용은 참 그래가지고 보면서 좀 교육상 좀 그 맞아요. 애기 예, 나오는 그런 뭐 수녀 안젤리카도 그렇고 예. 그 뭐 애기가 뭐랄까 천사처럼 이렇게 네, 네. 귀신이죠. 네, 마지막에 좀 등장하는 그런 프로덕션도 있고 네. 그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는 항상 애기들이 그쵸, 나오는데 나오죠. 그 예. 애기가 한 명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 스페어로 2-3명 이렇게 있는데 걔네 예. 교육시키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예. 이렇게 말이 통해도 아무리 이때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 줘도 이게 좀 잘 사실은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수녀 안젤리카 같은 경우에는 더 어린 애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로 와 이러면은 싫어요 이렇게 또 특히나 외국 애들은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한국 애들은 오라 그러면 오는데 네. 쨍까다고 오는데 싫어요. 그렇게 해요. 진짜. 막 로봇 갖고 와서 놀고 안 놓고 이거 놓고 우리 잠깐 얘기하자 이러면 싫다 그러. 다 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뭐 어르고 달래가지고 네. 이렇게 네. 그러면 한참 또 브레이크해서 얘 이제 좀 이제 할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고. 그러니까 걔네를 강제로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네, 그래서 그걸 또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가르쳐야 되나? 근데 실제 공연할 때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해요. 그때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때는 주입시키기까지가 조금 힘들고. 그래서 한 한 3명을 그렇게 하니까 진이 빠지죠. 그렇구나. 좀 시간이 더 걸린다. 네. 아니 저는 이제 교육상 또 생각한 거는 그 내용 자체가. 그쵸. 네. 근데 애기들이 그 초초상. 못 봐요. 못 보고 네. 그냥 대기실에 있다가 네. 나오라 그냥 그러면 그때만 딱 하고. 예. 네. 그렇구나. 재밌네요. 네. 저희가 사실 다른 질문들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 못하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서 지금 재밌었는데. 계속 막 여쭤보고 또 다른 것도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하다 보니까 다시 나와 주시라고 네. 다음에 또 질문을 남겨놓고 보내드려야 되겠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요 얘기는 꼭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해주세요. 좀 제가 이제 올해 만으로 40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약간 불혹이 제가 원해서 불혹이 아니라 몸이 안 돼요. 체력도 그렇고 작년서부터 막 몸도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좀 인간적으로 여기까지인가 이런 한계 이런 것도 조금 오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놔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좀 이렇게 편해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잠시지만 이렇게 또 만나는 인연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보다 더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학생들 대하고 또 관객들 그리고 제가 대하는 작품들 더 진실하게 다가가고 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김수현 기자 커튼콜 검색하면 나옵니다.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프라노 서선영 씨 모시고 너무 재밌게 얘기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